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 목소리로 인사를 시작하면서 다시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K-드라마 저번에 첫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후에 두 번째 K-드라마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이 드라마를 사실 고르면서 착잡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를 예전부터 소개를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탑 5 안에 드는 드라마 중 하나예요. 저는 이 작품을 너무너무 정말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어떤 캐릭터하고 모든 스토리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게 흔하거나 발랄한 느낌이 아니지만 이 드라마가 주는 그 무게감마저도 저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삶의 무게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라서. 근데 제가 지금 불미스러운 이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죠. 주인공으로 나왔던 이선균 씨, 박동은 역할을 맡았던 지금은 고 이선균 씨가 작품 속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망설였어요. 지금 그 전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실제 지금도 ongoing 중이고, 또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망설였어요. 이 드라마를 소개를 할까 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극중 안에서 박동은 역할을 정말 좋아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가수이자 배우이기도 한 이지한 역을 맡았던 이지은이죠. 아이유. 가수 이름은 아이유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가수예요. 그래서 두 등장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나의 아저씨라는 이 드라마가 정말로 훌륭하게 마무리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네, 제목은 나의 아저씨. 제가 제목도 얘기 안 하고 지금까지 얘기를 서론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정말 가슴이 약간 먹먹하고 좀 허망해요. 하루아침에 너무나 좋은 배우를 잃은 것 같은. 잃었는데 아직도 너무 젊어요. 40대였고 개인적인 어떤 본인의 삶이 어째 되었던 간에 작품이나 이 드라마,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배우였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 프라이빗한 그런 삶이 극 중에서 또 그리고 배역을 맡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선정되는 과정, 그 일 밖에서의 삶이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미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 한국에서는 어떤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어깨에 대한, 그리고 또 팬이나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이목을 받는 이 배우나 어떤 연예에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적인 삶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주목도 하고요. 미국처럼 그렇게 일과 개인적인 삶을 분리해서 삶에서 어떤 망나니 짓을 할지라도 뭐 영화나 아니면 극 중에서 좋은 역할만 한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정서상, 그리고 어떤 그 인물이 주는 이미지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모범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고 망나니 같은데 극 중에서 그 사람이 훌륭한 역할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거죠.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안과 밖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같은 계열을 유지해야 한다, 같은 결이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뭐 인성,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인성이 나쁘면 그런 자격을 주어줄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뭐 힘들게 하거나 학교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어떤 죄를 저지르거나 나쁜 일을 했던 전적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브라운관이나 어떤 역할, 캐릭터를 통해서 그걸 아무리 한 겹을 씌워도 그걸 그대로 보지 않고 그 이면에 어떤 노력과 선행들이 이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일맥상통한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걸 지지하는 쪽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오늘 나의 아저씨 2018년이었어요. 16부작으로 소개되었던 드라마인데요. 삶의 무게를 버티고 살아가는 아저씨 삼형제와 거칠게 살아온 한 여성이 서로를 통해 삶을 치유하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간략하게 한번 나의 아저씨 소개를 해볼 텐데요. 이 드라마를 접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018년도면 벌써 꽤나 오래됐는데 저는 아직도 여기에 나오는 OST 음악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대사들, 그리고 장면들이 겨울이 되면 특히나 더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의 아저씨가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제목도 나의 아저씨라는 제목, 하지만 우리가 보통 보아왔던 흔한 줄거리와는 좀 거리가 멀었고요. 그리고 왜 이런 기획 의도를 하게 되었는지 전 궁금했거든요. 드라마 속 주인공 남자들은 전부 능력자다. 의사, 변호사, 사업가와 같은 선망의 직업을 갖고 있던가, 기억력, 추리력 같은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던가, 아예 현실 세계의 어떤 구애도 받지 않는 외계에서 온 사람이던가, 어떤 식으로든 능력자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실제로 그런 능력자들이 있었던가? 있었다고 한들 그런 능력자들 덕분에 감동했던 적이 있었던가? 사람에게 감동하고 싶다. 요란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근원에 깊게 뿌리 닿아 있는 사람들, 여기 아저씨가 있다. 우러러 볼만한 경력도 부러워할 만한 능력도 없다. 그저 순리대로 살아갈 뿐이다. 그러나 그 속엔 9살 소년의 순수성이 있고 타성에 물들지 않은 날카로움도 있다. 인간에 대한 본능적인 따뜻함과 우직함도 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인간의 매력을 보여주는 아저씨. 그를 보면 맑은 눈물에 눈과 귀를 씻은 느낌이다. 거리에 넘쳐나는 흔하디 흔한 아저씨들. 허름하고 한심하게 보이던 그들이 사랑스러워 죽을 것이다. 눈물 나게 낄낄대며 보다가 끝내 펑펑 울 것이다. 저는 여기에 적혀 있던 그 기획 의도 그대로 정말 이 표현들이 딱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거리에 넘쳐나는 흔하디 흔한 중년의 아저씨들. 여기에는 소년의 순수성도 이 캐릭터 속에서 이 캐릭터가 가진 그 박동훈이라는 남자는 소년의 순수성도 있었고 타성에 물들지 않은 날카로움도 있었고 뭐 특별한 경력도 없고요. 뭐 능력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순리대로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떠한 인물, 인간에 대한 따뜻함, 우직함도 있고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의 아저씨. 이 아저씨를 좋아하게 되는 이지안. 근데 그 시작도 참 그렇게 평범하게 시작하지는 않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각기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리고 인간적으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 박동훈이라는 아저씨에게는 또 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정말 어떤 커플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들이죠. 그 일도 겪으면서 그리고 지안이는 집에 가정사가 있어서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어두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일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적이고 그리고 갈등, 그걸 표출하는 어떠한 방식들, 그리고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런 것들이 정말 세심하게도 그려져 있었고요. 그 터치가 너무나 많이 말로 까발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인물들의 동작, 표정, 그리고 대사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게 했었어요. 참으로 잘 그려졌었고 연출도 좋았고요. 어두운 조명들, 그리고 좀 절제된 대사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이 드라마를 아직도 가끔씩 한 편씩 지나갈 때마다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갑자기 떠오르면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훌륭한 작품이었어요. 너무너무 괜찮았고요. 여기에 나왔던 나의 아저씨 OST 좋았던 음악들도 정말 훌륭해요. 그리고 이 수수한 모습에 지안이 항상 귀에다가 이어폰 같은 거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출퇴근하는 그 통로, 전철 안에서의 어떤 미묘한 감정들, 그리고 골목길에서, 그리고 그들이 만나던 어떤 선술집 같이 허름했던 밥집, 식당,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골목길을 그냥 한켠에서 내리쬐는 가로등, 밝지 않은 가로등 아래서 서로가 가는 모습을,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너무 좋았던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 지금 고인이 되신 이성균 씨가 많이 생각이 나지만 그래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나마 다시금 갈무리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어떠한 그 대사들 중에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았던 대사들이 있어요. 그 묵묵하게 말을 했던 아저씨의 대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보면,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세면 버티는 거야. 맞는 말이죠. 정신적인 어떤 그런 면이 강하면 뭐든지 견뎌낼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내가 어떤 애인지 알고도 나랑 친할 사람이 있을까? 여기 지안이가 차가운 현실을 몸몸으로 버티면서 병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데요. 꿈, 계획이나 희망 따위 단어와 상관없이 산 지는 오래였고 고스란히 족족 버는 대로 사채빚을 갚아 나갔죠. 그런 그녀에게 삶은 이제 갓 21살 꽃다운 나이인데 마치 안팎으로 자라난 선인장처럼 누구도 믿지 않을 뿐더러 본인의 상처 또한 돌볼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아주 외로운 소녀였어요. 그래서 그런 그녀에게 4번 이상 잘해주는 사람 박동은이 나타났었죠. 지안이가 점점 아저씨의 따뜻함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아저씨에 대한 감정은 그 이상으로 자라났어요. 아저씨 나한테 왜 잘해줬는데요? 똑같은 거 아닌가? 우린 둘 다 자기가 불쌍해요. 사람만 죽인 줄 알았지? 별짓 다 했지.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러게 누가 4번 이상 잘해주래? 바보같이 아무한테나 잘해주고 그러니까 당하고 살지. 괜찮은 사람이에요.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엄청.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보여주지 못하면 넌 계속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할 거고,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너 생각하며 나도 마음 아파 못 살 거고. 그러니까 봐.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나 꼭 봐. 인간은 다 뒤에서 욕해. 친하다고 욕 안 하는 줄 알아? 인간이 그렇게 한 겹이야? 나도 뒤에서 남 욕해. 욕하면 욕하는 거지. 뭐 어쩌라고. 일러. 쪽팔리게. 네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든 일이 그래. 항상 네가 먼저야. 옛날 일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 아무것도 아니야. 쪽팔린 거, 인생 망가졌다고 사람들 수군대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 안 망가져. 행복할 거야. 내 인생이 네 인생보다 낫지 않고 너 불쌍해서 사주는 거 아니고 고맙다고 사주는 거야. 너 나 왜 좋아하는지 알아? 내가 불쌍해서 그래. 내가 불쌍하니까 너처럼 불쌍한 나 끌어안고 우는 거야. 여기에 나왔던 제가 지금 읽었던 대사들과 거의 대부분 명장면이었어요. 눈빛 연기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그때 서로가 나누는 눈빛 연기. 그리고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던 많은 장면들이 또 지금 이 대사들과 함께 생각이 나요. 정말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다 아무것도 아니다. 쪽팔린 거, 인생 망가졌다고 사람들 수군대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안 망가져. 난 안 망가져.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 생각이 많이 나고요. 제가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통 이 관계가 사실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회사에서 분명히 이 남자 박동우는 결혼을 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좋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사람이 마음을 어떠한 호감, 인간적으로 어떠한 느낌들, 이 사람 따뜻하다, 이 사람 참 괜찮네, 뭔가 이런 마음들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 사람이 결혼을 했지, 이 사람은 좋아해서는 안 된 사람이지 라는 것들을 염두하고 알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감정들이 복잡하고 미묘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연우 불륜 이야기 과정도 그랬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연우 불륜처럼 다루지 않고 이 마지막에 서로가 갈 길을 가죠. 그리고 두 사람 다 어떠한 마음을 간직한지는 사실 본인들이 말해주는 대사, 어떤 눈빛만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었지만 드라마를 보는 내내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한 정말 모든 마음을 안고 그걸 다 접고 마음 밑바닥에 꾹꾹 그냥 눌러놓고서 그리고 뒤돌아서 가는 거죠. 그리고 가는 모습을, 떠나는 모습을 보아주는 거, 진짜로 오묘하고 착잡하고 정말 별의별 감정이 다 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 그리고 서로가 다시 횡단보도죠. 밖에서 횡단보도에서 봄이 된 어느 날 다시 부딪히고 서로 우연히 마주치게 된 장면이 이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그때 서로가 나눴던 대화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것들, 그렇게 끝을 마무리를 졌다는 것이 저는 가장 좋았어요. 가장 좋았고, 그래서 아마 나의 아저씨 이 드라마가 더 빛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어떤 남녀 관계, 정상적이거나 사실은 좋아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남녀 관계를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 형편, 그리고 각자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 그리고 그 소통하는 방식들,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과 어울린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어떠한 두 사람 아무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마무리를 해준 이 나의 아저씨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요. 그 마지막 장면이 저는 제일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드라마가 많이 빛났었고 많이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OST 나왔던 음악들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볼 거고요. 한번 이 나의 아저씨 드라마 보지 못했던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괜찮은 작품이에요. 설정도 좀 특이했고 또 그 이지안이라는 인물 자체는 정말 우리가 주변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까? 갓 이제 20살이 넘은 어떤 어리다면 어린 아이가 이렇게 삶의 무게를 지어지고 살아가면서 버틸 수 있는, 전 참 강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뭐 어떻게 내면을 표출할 수 있는 분출구도 없었고 표출할 수 있는 사람도 기댈 사람도 없었지만 정말 강한 거죠. 이런 캐릭터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실제로 존재한다면.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드라마, 여러분들도 한번 이 드라마에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가 K-드라마 나의 아저씨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고인이 되신 고 이성균 씨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면서 저는 이 드라마 소개 오늘 마칠까 합니다. 부디 살았던 내가 지나왔던 삶들은 후회하지 않고 어떤 것이 있든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부디 편안하고 외롭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다음번에 제가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소식으로 만나고요.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안녕.